지난 1월 10일 같은 날 발생한 두 가지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일어난 일명 크림빵 아빠의 뺑소니 사건은 가정의 사고로 한순간에 가정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의정부 화재 사고. 이 사고로 374명이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고 삶의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언제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갈 수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으로 벼랑 끝에 놓인 수많은 이들을 우리 사회가 절망의 문턱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지난해 12월 새 모녀법이 통과됐는데요. 덕분에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76만 명이 늘어난 2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는데요.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지만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차상위 계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인 163만 원의 1에서 1.2배의 소득, 즉 163만 원에서 19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극빈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 갑작스런 위기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10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여유롭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가정. 이 가정 역시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뿐 아니라 임신 7개월의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의 위기 상황들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위기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성의 한 컨테이너. 집 주소도 나오지 않을 것처럼 허름하지만 김순여 할머니에겐 소중한 일터이자 보금자리입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식구 남편은 오랜 병마와 싸우느라 거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과일 가게를 일찍에서 했었어요. 요즘 가게가 꽤 큰 편이었지. 중산층 정도는 됐겠지 뭐.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다복하게 살던 이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느닷없이 찾아온 남편의 병마 탓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이거 3번 앓았고 눈 한짝 실명됐고 목 수술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한 몸은 점점 악화되더니 최근엔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이젠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을 섰던 일이 잘못돼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극빈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공기는 세 대를 한 공기가 끊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계는 온전히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과일 가게는 아니에요. 뒤는 또 따로 있어요. 과일 가게를 봐주면서 조금의 월급과 함께 가게에 딸린 컨테이너 한 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할 뿐 이곳저곳 성취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안
조금 아파서 일을 못하죠. 아무것도. 그러나 부부의 병원비와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벌어야지. 신랑보다 조금 나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못하면은 남의 집살이를 가야 되는데, 나이도 먹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얼만큼씩 해서 얼마나 받아요.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부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봤지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딸이 부양 의무자로 돼 있어서입니다.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도와줄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딸 역시 등록금이 없어 학교도 휴학한 상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온수는 잘 나오세요? 여기요? 네. 여기는 온수 같은 거 없어요. 보일러가 없는데. 전기장판하고 그 아까 히터 그거하고 그냥 사는 거죠. 전기요금 많이 나가고 그래도 막 덜덜덜 떨면서도 안 잡아야죠. 이불 꺼내다 덮고. 포도나무. 부부는 그저 어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부부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거주지인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청을 받아서 곧 이 보금자리마저 떠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는 가장에게 갑자기 닥친 병만은 이렇게 한 가정을 순식간에 위협해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부부. 사방에 낭떠러지인 지금 이 부부의 손을 잡아줄 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정부의 306 보충대. 군인들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 민간인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모두들 여전히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젊은 남자가 데려와가지고 할머니 빨리 나가야 된다고 5분만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바지 하나 걸치고 요거 우아기 하나 걸치고 다 그대로 놔두고 나왔죠. 뭐 뻥뻥 터지고 불길이 그렇게 하마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지난 1월에 발생한 의정부시의 아파트 화재 사고. 작은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씨는 5명의 안타까운 사망자와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화재가 난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무서운 불길은 힘들게 일구어 놓은 삶의 보금자리도 그 안에 하나하나 연그러가던 꿈도 손때 묻은 추억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할아버지에게 남은 살림이라곤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옷가지가 전부입니다. 둘이 젊었을 때 벌었던 그 재산을 거기다 다 묻어놓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어디 가서 보냐고. 이 화재 사고로 전체 289가구 3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군부대에는 현재 잃어버린 아파트 말고는 오갈 데가 없는 64가구에 112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애들네 집에 가서 동기간네 집에 가서 아유 나 여기 신세 좀 짓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못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진짜 살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가족들 얼굴조차 보기 미안할 뿐입니다. 그나마 여기저기서 보내준 구호품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덕분에 먹고 자고는 있지만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이후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통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이달 말일까지인데 어디 뭐 이제 옮겨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는 얘기야. 이지영이가 얻어줬는데 명절을 앞두고 가장 행복해야 할 때 이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얼른 내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살로 가는 내 밥을 먹고 싶고, 내일 모레 명절인데 내가 그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설을 보내고. 언제 어느 때 누군가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건 사고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빈곤의 늪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 가정들을 돕기 위해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생겨난 겁니다. 질병이나 또는 가장의 사망, 그 중대 사고, 이래서 소득이 단절돼서 생계가 심각하게 곤란한 그 처지에 처한 사람들, 처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보장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크림빵 아빠 사건의 가족과 의정부 화재 사고 피해 가구 중 저소득층의 가정이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힘겨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도와야 할 텐데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의 가정들을 지켜주기 위해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어떻게 위태로운 가정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